자, 그럼 본격적으로 조동사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는 말 그대로 동사를 도와주는 조력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왜 동사를 도와주어야만 할까요? 우리가 보통 일반 동사는 이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일반 동사만을 가지고는 무엇을 할 수 있다라든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든가 이런 의미를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조동사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조동사는 일반 동사 그리고 비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조동사 몇 가지 나왔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우리 일반 동사의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들 때 조동사 do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의 일을, 미래 시제를 나타낼 때도 조동사 will을 사용을 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조동사들 많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동사는 인칭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3인칭 단수형일 때, 3인칭 단수 현재형일 때 뒤에 s를 붙이거나 es를 붙이거나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지만 조동사는 인칭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인데요. 자, 단 여기 예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조동사 do 같은 경우에는 3인칭 단수형이 있어요. 뭐였죠? 그렇죠. 바로 does라고 하는 3인칭 단수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 이 조동사 do만을 예외로 하고 다른 조동사들 can이나 will이나 아니면은 may 같은 경우는 다 3인칭 단수형 현재형이라고 해서 뭐 또 바뀌는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인칭에 따른 변화가 없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 특징을 보자면은 조동사는요. 글쎄요, 과거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do 같은 경우는 did를 사용을 하고 may 같은 경우는 might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형처럼 쓰기도 하지만 일부 또 이 문법학자들은 조동사는 원래 과거형이라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편의상 이 will의 과거형 would라든가 아니면은 can, could라든가 아니면은 shall, should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타 다른 might와 같은 것들을 과거형이라고 부르기는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 조동사는 함께 나오는 우리 그 뒤에 이 동사, 조동사와 함께 쓰이는 동사를 우리가 조동사, 상대적으로 본동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동사나 일반 동사를 본동사라고 부르는데 조동사 뒤에 나오는 본동사는 항상 동사의 원형을 취해야 합니다. 네, 이 과거형을 쓴다든가 3인칭 단수 현재형을 쓴다든가 하시면 안 되고요. 원형을 써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부정문이나 의문문도 조동사 들어간 문장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데 부정문을 만들 때는 이 본동사 뒤에 not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 do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인다라는 그런 특징 기억하시고요. 의문문을 만들 때는 조동사를 앞으로 내보낸다.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 하나가 뭐냐면 조동사는 두 개를 연달아 함께 쓰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he will, can, more라든가 아니면은 he may, should, more라든가 이렇게 조동사는 두 개를 한꺼번에 쓰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조동사의 특징을 먼저 원칙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조동사들이 있는지 함께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조동사 기억나시죠? 예, 조동사 do가 있습니다. do 또는 does 또는 과거형의 did까지 함께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자, 이 조동사는 언제 우리가 쓰죠? 첫 번째, 그렇죠.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의문문이나 부정문 일반 동사 공부하시면서 다 우리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Do you know Tom? 이렇게 의문문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I don't know him 이렇게 부정문을 만들 때 사용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조동사 또는 does, did가 하는 역할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바로 동사의 의미를 강조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어떤 경우인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우리 이제 아들에게 Did you clean your room? 이라고 했을 때 뭐 물론 Yes, I did 라고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대동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Yes, I cleaned the room에 cleaned 대신에 Yes, I did 라고만 쓰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네, 정말 치웠습니다 라고 좀 의미를 강조하고 싶으시면 Yes, I did clean my room. 그래서 사실은 Yes, I did나 Yes, I cleaned my room까지만 쓰셔도 되는데 정말 치웠습니다. 강조를 하기 위해서 Yes, I did clean my room. 이렇게 의미를 강조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조동사, 우리도 이미 한번 살펴봤던 그런 조동사 뭐 있었죠? 바로 will 또는 would가 있었습니다. 자,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는 일반 동사와 함께 쓰여서 이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이게 제일 우리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의지를 또 나타낼 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래 시제를 나타낼 때, 그리고 두 번째 상대방의 또는 주어의 의지가 들어갈 때 들어가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면은 Will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이럴 때 Will you? 너는 기꺼이 나를 도와주겠느냐? 나를 도와줄 의지가 있느냐? 라고 물을 때 우리가 이제 조동사 will에는 이 주어의 의지를 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would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과거 시제일 때 이제 시제일치를 위해서 will을 would로 바꾸어 쓰기도 하지만 would는 이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몇 가지 관용어구로서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I would like 라고 하는 표현이나 I would like to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무엇을 원한다, 무엇을 하고 싶다 이런 이제 관용어구 속에 쓰이는 would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예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러분 또 많이 알고 계시는 can이라는 조동사 있습니다. 또는 could라는 조동사가 있는데요. 자,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뭐 할 수 있다라고 능력을 나타내고 싶을 때 이 조동사 can을 사용을 합니다. I can speak English. Can you speak English? 너 영어 할 수 있어? 나 영어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능력을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표현이 능력 이외에 또 잘 쓰이는 것이 바로 허가를 나타낼 때 우리가 조동사 can 또는 could를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Can I go? Can I go? 라고 하면은 저 갈 수 있을까요? 저의 능력이 가는 게 될까요? 뭐 두 다리가 있으니까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저 가도 되나요? 라고 상대방에게 허가를 좀 허락을 해달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could도 마찬가지입니다. Could you spell it please? 뭐 이렇게 하면은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할 때 우리가 쓰는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허가 또는 요청할 때 우리가 can 또는 could를 사용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조동사가 바로 may 또는 might이라고 하는 조동사인데요. 자, 이 may라고 하는 조동사는 언제 그런 과연 쓰느냐? may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보통 허가를 나타낼 때 앞에 can도 우리가 허가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을 했는데요. may라고 하는 might이라고 하는 조동사도 마찬가지 허가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쓰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May I use your phone? May I use your phone? 이라고 하면은 무슨 얘기예요? 너의 전화를 써도 되느냐라고 묻는 거죠. 나에게 허락을 해달라라고 묻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may라고 하는 것은 허가를 나타내는 조동사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바로 추측을 나타낼 때 우리가 또 이 조동사 may를 다른 동사와 함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뭐일지도 몰라. 추측이란 건 이런 거죠. 뭐뭐일 것 같아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닐지도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The rumor may not be true. 우리가 만약에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The rumor is not true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조금 자신이 없어요.
아닐지도 모를 것 같아. 뭐 이런 이제 느낌일 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추측을 해볼 때 the rumor may not be true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may를 이런 데 사용을 하는데요. 한 가지 더 여기서 덧붙일게요. 자, 바로 기원문에서 우리가 보통 may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거죠. 정말 비는 거죠. 소원을 비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May you always be happy and healthy 라고 하면은 당신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건강하기를 이라고 바라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원문 얘기할 때 may라는 조동사 쓴다는 거 하나 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그런 조동사가 있는데요. 그 조동사는 바로 must라고 하는 조동사입니다. 그런데 must라고 하는 조동사는 이 앞에 살펴봤던 이런 이 조동사와 좀 다른 것이 아까 말씀드린 과거형이 없어요. must는 그냥 must 하나로만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must가 그러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must는 필요란 건 뭐란 얘기예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의무를 나타낼 때 우리가 보통 must를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you must go there, you must study hard 라고 하는 것이 너는 뭐뭐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필요 또는 의무를 가리키는 말이 되는 거죠. 자, must 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두 번째 의미, 다른 의미도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추측은 추측인데 강한 추측. 앞에 우리가 조동사 may 또는 might이 추측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죠. It may rain tomorrow. It might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이 얘기를 한다면 이 must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한 추측. 뭐뭐 꼭 반드시 할 거야 라고 하는 강한 추측을 나타낼 때 써요. 예를 들면은 You must be tired. You must be really tired. 이 얘기는 내가 확신컨대 너 참 피곤하겠다. 오늘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했으니 You must be tired. 너는 이 피곤함에 틀림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강한 추측을 must가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하나 자주 쓰는 그런 조동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should. should라고 하는 조동사인데 사실 이 should는 뭐 굳이 이 얘기를 하자면 뭐 shall의 과거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앞서서 봤던 이런 조동사들하고 조금 다른 것이 뭐 과거 시제에서 shall을 바꿀 때 이 시제일치를 시킬 때 should를 쓰지는 않습니다. should는 비록 생긴 것은 다른 우리 would나 could나 might처럼 과거형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should는 should 단독으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 shall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should하고 shall은 조금 다른 경우에 쓰기 때문에 should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should는 must보다는 약한 필요성, 약한 의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필요, 의무가 있지만 must보다는 참고로 약하다. must는 반드시 뭐뭐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should는 뭐뭐 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좀 약간 권유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너 좀 조심해야 돼 라고 하면은 you should be more careful. 그러니까 you must be more careful 이라고 하면 반드시 너 조심해야 돼, 더 조심해야 돼 라고 하지만 you should be more careful 이라고 하면은 너 좀 조심하는 게 좋겠는데 조심해라. 뭐 이렇게 이제 필요, 또 의무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뭐 shall은 나중에 얘기를 해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이 뭉뚱그려서 또 얘기를 해 드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처음에 조동사 그 원칙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죠? 같은 조동사 두 개 나란히 붙여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쓸 때가 있는데 걔가 앞으로 미래에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는 분명히 will과 can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우리가 몇몇 조동사는 좀 다른 말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can과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조동사가 아닌 다른 표현으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내용,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be able to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뒤에는 동사 원형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I can speak English 같은 경우도 I am able to speak English 이렇게 바꾸어 쓰실 수가 있고요. 여기 must와 같은 경우도 have 3인칭 단수 현정이면 has to plus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must go now 라는 표현을 I have to go now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동사는 아니지만 조동사 must나 can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다른 표현도 있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다는 그 shall이라고 하는 조동사를 볼까요? 자, shall이라고 하는 조동사는 다른 조동사와 달리 모든 인칭과 함께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아주 자주, 그러니까 늘 쓰이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shall이라고 하는 건 아마 많이 보시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I shall 이란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 나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미래 의미로 같이 쓰이는데 첫 번째가 shall I shall의 의문문이죠. 그래서 shall I라고 하면은 나 뭐뭐 할까?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의문문하고 평서문일 때 의미가 좀 달라지고 주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shall 같은 경우는 함께 쓰이는 그 인칭과 같이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shall I라고 하는 얘기는 상대방의 허락을 구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볼 때 shall I go? 나 갈까? 네, 이럴 때 이제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거죠. 나 가도 될까? 나 갈까? 어떻게 생각해? 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shall we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shall we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은 우리 같이 뭐뭐 할까? 권유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Shall we dance? 그쵸? 우리 같이 우리 같이 춤출까요? 이렇게 또 이제 물어볼 때, 그럴 때 쓰는 그런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shall이라고 하는 조동사는 이렇게 shall I, shall we 라고 하는 내용과 같이 쓴다. 뭐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조동사와 함께 같은 의미로 쓰이는 이런 be able to 또는 이 have to, has to 같은 경우는 물론 과거형일 때 비동사의 과거형 쓰시면 되고요. has나 have 같은 경우는 had를 써서 또 과거 시제의 표현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제가 이 조동사에 관한 얘기는 대충 다 드린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이따 우동생 교실에서 뵙겠습니다.